예, 안녕하세요. 제네럴스토어의 GS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렇게 제가 맥북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니고 받은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 M1 Max 거의 최고 사양의 2TB짜리인데 이 제품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 마무리하느냐고 데이터 옮기고 이것저것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2주 만에 제품을 사용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도 M1 칩이 처음 나왔을 때 맥 시스템 이용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맥북이 편하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꽤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M2, M3 막 이런 거 다 참고 M4로 오게 된 이유가 M1을 쓰면서 살짝 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파이널 컷으로 따지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편의 기능들이 조금 더 편해진 업데이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때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느렸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M4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이번에 M4를 샀습니다.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맥북은 14인치였어요. 근데 제가 외부에 많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저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6인치를 샀는데 약간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2kg대가 넘어가니까 많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작업을 할 때 큰 화면을 쓰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맥북 스펙은 M1 때 샀을 때랑 스펙 차이를 많이 두고 싶지 않아서 가장 높은 사양의 64램 그리고 2테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적으로는 약 710만원 정도 들었고 차별점은 이번에 나노 텍스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요거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있었긴 했는데요. 뭐냐면 제가 실내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빛 반사가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실제로 나노 텍스처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약간 기존의 글래스보다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작업을 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북 자체의 디자인은 저도 예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저는 약간 좀 특이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맥북 자체의 디자인은 약간 심플하고 멋있지만 심심하다? 그런 기본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 있죠, 노트북. 요게 에이수스에서 그 우주선 기념으로 해가지고 한정판으로 나온 노트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디자인이 좀 그래도 많이 유니크 하잖아요. 저는 약간 요런 느낌의 디바이스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런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맥북은 조금 디자인이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너무 많이 뭐라고 하진 말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크게 차이가 나죠. 14인치를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해가지고 내가 16인치를 갖고 다닐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14인치를 쓰면서 화면이 작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한번 16인치도 경험을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16인치 제품을 구매를 해봤고 실제로 제가 제품을 꺼내면서 들었을 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마 거의 들고 다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책상에서 요 27인치 모니터와 같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M1 맥북은 제가 중고로 팔지 아니면 가지고 있을지 참 고민이 되는데 요거는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이걸 계속 들고 다녔는데 아까 보셨던 요 맥미니 제품이 있어서 이 맥미니를 회사에다가 해놓고 거의 갖고 다니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냥 집에서는 요걸로만 쓰고 회사에서는 맥미니를 사용을 할 계획이고 가끔 가다가 들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M1을 갖고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것도 그때 거의 700만원 가까이 주고 산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참 고민입니다. 지금 요 간단하게 요 화면 디스플레이 차이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은 워낙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화면이 좋아요. 제가 나노 텍스처를 한 이유가 요거 실내에서 사용해도 기존에 쓰던 M1은 반사가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가 좀 싫어가지고 나노 텍스처를
테스터를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기 전에 매장에 가서 어떤 느낌인지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노 텍스처 된 거랑 안 된 거랑 비교를 하면 보이긴 하는데, 비교를 하지 않고 본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사실 차이를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나노 텍스처가 되지 않은 게 쨍할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작업을 할 때 엄청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빛 반사를 최대한 줄이는 나노 텍스처를 구매를 했습니다. 16인치로 바꾸면서 트랙패드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 트랙패드가 저는 무조건 크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크고요. 그리고 14인치보다 여기가 한 1cm 정도 더 길잖아요. 스피커 있는 부분이 좀 더 커서 사실 스피커가 확실히 좋긴 좋은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좋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스피커는 되게 좋아진다. 근데 이 스피커의 사이즈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요만한 사이즈의 키패드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살짝 넓어진 걸로 인해서 뭔가 타이핑을 하거나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 약간 이질감?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냥 단순하게 14인치를 계속 꾸준하게 사용하시다가 저처럼 화면이 좀 큰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셔서 16인치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처럼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고민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할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되게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괜히 정내미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품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요. 사실 뭐 맥 제품에 대한 내용은 워낙에 전문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의 영상을 사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맥북을 선택한 이유랑 어떻게 맥북을 조금 더 선택을 하면 좋을지 저만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맥이 최대의 단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맥을 사용해서 익숙해지면 가장 편하다. 그리고 맥 생태계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맥 생태계에 빠지기 전까지에는 굉장한 좀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윈도우를 쓰시거나 작업을 하시던 분이 맥북으로 넘어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잘 적응을 했으니까 맥북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의지는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펙별로 좀 나눠 봐야 되겠죠. 이번에 M4 같은 경우는 일단 컬러 실버랑 지금 제가 구매한 블랙 제품이 있습니다. 이 블랙 제품 같은 경우는 M3에서 특정 모델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모두 다 구매가 가능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16인치도 같이 한번 사보면서 느낀 게, 휴대를 하실 때 자차가 없거나 이동 시간이 많거나 그리고 평소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비추천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자차도 있고 뒤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맥 미니도 있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놔서 잘 안 갖고 다니는 경우가 좀 많았어 가지고 요번에 16인치를 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이거 갖고 다니시려고 하시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할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14인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인치가 16인치보다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비용이 다운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비용적인 메리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양에 대한 문제인데, 기본과 있고 프로가 있고 맥스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장비병이 있기 때문에 그냥 효율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의 최고 사양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하거나 그 외의 작업들을 할 때 기본도 충분합니다. 근데 기본은 충분하다지 뭐 좋다는 아니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 때 지금 찍고 있는 영상들, 그리고 강아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 회사 그 화장품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편집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형은 못 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쓸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가끔 프리징이라고까진 아닌데 조금 버벅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맥 미니가 이제 프로인데 이번에 M4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간단하게 4K 작업에 뭐 타임라인이 뭐 두세 개 정도 올라가고 거기에 뭐 효과 넣고 음악 정도 넣는다 하면은 프로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극단적으로 사용해 봤거든요. 기본은 정말 완전 깡통 기본으로만 사용을 해봤고, 프로 같은 경우도 요번에 구매한 것도 칩은 무조건 좋게, 그리고 램도 중간, 용량도 1테라 이런 식으로 좀 구매를 해가지고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밖에 돌려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만족도는 기본의 M1도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만족하는 건 뭐냐면 그 마그네틱으로 따라다니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빨라졌어요. 제가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강아지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모자이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트래킹 해가지고 한 번에 자동화시키는 일이 좀 많은데, 그런 걸 하는 게 기존에 뭐 한 5분 걸렸으면 지금은 한 1, 2분? 체감상 약간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거 시간 체크하고 막 이런 걸 귀찮아하는 편이라 그냥 제 느낌상의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SSD랑 똑같은 외장 하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요거 네, 나스도 쓰고 있고 이런 외장 하드를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M1 쓸 때보다 쓰기 읽기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에요. 근데 램도 똑같고 용량도 똑같고 다 똑같거든요, 이번에 구매를 한 게. 근데 새 제품이라서 그런가 뭔가 되게 조금 더 빠르게 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한글 자막을 쓰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위스퍼나 이런 건 아니고 뭘 쓰고 있었더라? 캡컷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한국어도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서 이제 자막 작업을 좀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M4가 M1 대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M4 기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K 영상 편집은 다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상 브이로그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캠으로 사용해서 멀티캠 같은 걸 사용을 안 하신다든지 하는 거는 기본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멀티캠을 사용하고 4K를 사용을 하면서 영상 소스를 한 뭐 3, 4개 정도 올리면서 효과도 넣고 조금 어느 정도는 내가 욕심이 생겨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물론 칩셋이나 이런 것들은 여유가 되시면 그냥 가장 좋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드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기본 램이나 CPU나 GPU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맥스 같은 경우는 최고 사양으로 넘어오시는 거라고 하면 CPU랑 GPU랑 그냥 최고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28램까지 가면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64램 정도만 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기준은 푸티지가 저 많이 올라갈 때 한 5, 6개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업로드 시키는 영상에는 제가 만든 음악을 좀 한번 깔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로직 프로도 요즘에 좀 배워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로직 프로도 제가 M1으로 썼을 때는 좀 많이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M4로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요거는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64기가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용량은 저는 2테라로 했지만 1테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1테라로 사용하실 때는 제가 나중에 올릴 인클로저나 SSD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500기가 정도는 사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1테라 정도는 구매를 하셔야 뭔가 컴퓨터가 좀 덜 느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영상도 보니까 그런 용량 차이에 따라서 뭐 데이터 전송하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는데 뭐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캐시 파일도 쌓이고 뭐도 쌓이고, 그리고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배부를 때 행동력이 저하가 되고 어느 정도 좀 꺼지면 약간 행동력이 올라가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제 주관적인 완전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에서는 맥북으로 사용을 하고 회사에서는 맥 미니로 사용을 할 때 굳이 이 무거운 거 안 갖고 다니고 이런 SSD 하나만 갖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편해가지고 굳이 용량을 2테라까지 이번에 안 해도 됐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는데, 그래도 기존에 사용하던 스펙은 유지하고 싶어서 2테라로 했고, 맥미니는 제가 이번에 처음 사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테라로 했고, 나중에 제가
맥미니 이번에 전원이 밑에 있는 거 이슈로 해가지고, 그리고 A 포트가 사라진 이슈로 해가지고 밑에 되게 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게 SSD를 직접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오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한 거랑 별개로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거 나오면 바로 사가지고 맥미니랑 연결을 해서 사면 정품으로 용량을 올리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유튜브에서 사실 속도 저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왜 그거를 굳이 지금 이 카메라에다 대고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예민 보스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뚝 끊긴다 그러면 그 0.1초의 끊김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까지는 아닌데 짜증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여기 본체, 제가 진짜 장비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거의 600 가까이 들어간 본체예요. 그리고 모니터도 보시면 좀 굉장히 스펙이 좋고, 여기 키보드 마우스 막 이런 것도 좀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 탓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 맞추고 게임을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할 때 멈추면 최소한 이거 사양을 올릴까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런 되게 짜잘한 불편함을 제가 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일을 할 때 스무스하게 이렇게 짜자자작 한꺼번에 돼야 되는 성향이라, 중간중간에 태클 걸리는 걸 좀 많이 싫어하는 성향이라, 사실 이런 작업할 때 태클도 태클이지만 인생 살면서, 그리고 저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태클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가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 작업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별로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는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 사소한, 되게 편한 사소함 하나 때문에 사용 빈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기능이 있어서 내가 안 쓰는 것과 쭉 쓰다가 내가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을 때, 저는 그걸 이중 지출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는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살 때도 그랬고, 다른 전자기기들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다른 전자기기를 살 때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번에 500, 600 쓰고 두 개 사서 괜히 막 600, 700 쓰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살 때는 처음에 300만 원 썼으면 두 번째 쓸 때는 똑같이 3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지금 이거 구매한 것처럼 막 600만 원, 700만 원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처음에 할 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제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장비에는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기계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요. 제가 자동차 빼고 모든 거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상하게 자동차에는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아마 방어 기제가 아닐까 싶어요. 카메라나 이런 키보드나 지금 보시는 이런 장비들은 뭐 해봐야 1000만 원 이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억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차에도 관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차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차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혹시 아버지가 차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IMF 터지기 전까지는 집에 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좋은 차도 되게 많았고,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차에 TV 달린, LCD TV 달린 차를 아버지가 사오셔서 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반 친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차에 TV 나온다 이랬는데, 친구들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차에 TV가 나와 막 이랬는데, 아버지한테 지나가실 때 오시라고 해가지고 나 친구들한테 보여줘, 나 거짓말쟁이 된다고 막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 빨리 오라고 해서 막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차 이름도 엔터프라이즈였나? 아무튼 뭐 그런데 그런 좀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좋아해야 되지 않나? 뭐 제가 이상한 건가? 뭐 갑자기 또 이야기가 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전자제품들을 많이 좋아해서 이런 세팅도 하고 하는 걸 좋아한다는 점. 그리고 뒤에 지금 제가 찍는 게 침실이에요. 뒤에도 48인치 OLED가 있고, 거실에도 다른 영상 보시면 65인치 OLED가 있고, 요번에 4세대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인생 살면서 역대급으로 좀 가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계 사는 거를 좀 못할 것 같아서 아마 잔잔바리로 제가 구매했던 키보드나 이런 것들 위주로 리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진짜 바빠요. 저 워치 이거 보시면 요즘에 수면 평균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적게 자는 주간은 거의 2시간 27분에서 30분 정도 자고요. 뭐 그렇지 않은 날은 4시간 정도? 근데 평균 원래 수면이 보통 5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막 엄청나게 피곤하다거나 막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좀 피곤한 건 맞아요. 제가 잠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잠을 좀 덜 자더라도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강아지 영상도 찍고 또 채널에 올리고 회사 일도 하면서 회사 영상도 찍어야 되고 라이브 방송도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체력 안배를 잘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제네럴 스토어에 좀 열심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늘 고민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질문은 항상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대답이 마음속으로 노예요. 이거 조금 이 시간 쪼개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저 시간 쪼개서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뭐 부지런하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저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사, 성폭력 상담사, 뭐 정신 감정까지는 아닌데 그런 상담하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복지사 자격증도 땄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40대인데 20대 학교 졸업할 때쯤에 청주에 있는 청남대에서 잠깐 10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 그걸 하다가 제가 의도치 않게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다가 국가유공자들을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돈을 모아놓은 거랑 그걸로 PC방을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가게도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2년인가? 그 정도 하다가 게임 회사에 입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화장품 쪽 일을 하고 있는데 2000년 한 10년도? 막 그때쯤 기사를 찾아보시면 스트라이크존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옛날 기사 보면 그 런칭할 때 제가 야구바따 이렇게 들고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이가 들면 조금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까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냐. 아무튼 그렇게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기분파예요. 갑자기 집중되면 거기에 막 매몰돼서 미친 듯이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흥미 떨어지면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좀 이렇게 하다가 약간 산만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국어 시간에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쫙 펼쳐놓고 요거 10분, 요거 10분, 요거 20분, 또 요거 10분, 요거 20분, 요거 10분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정신없이 하는 성향이었던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도 아우 너무 정신없다 막 이러기도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 너 진짜 산만하고 정신없다 주변에서는 되게 힘들어 하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렇게 맥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좋을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처음 사용을 하시거나 전문가이신 분들은 뭐 굳이 막 따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예전에 카메라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 그것처럼 동일하게 여유가 되시면 좋은 걸 사시는 게 좋고요. 여유가 안 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과 프로, 맥스 라인 중에 잘 고민을 해서 사시는데 진짜 처음 하시는 거라면 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도 오버스펙이에요. 저도 이거 다 활용 못하고 있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성향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한 거고 당분간 또 이제 라면만 먹어야죠. 요즘엔 라면도 비싸요. 갑자기 또 현타가 세게 오네. 아무튼 그렇고요. 여하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어느 정도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